안녕하세요. 꾸민걸 PC입니다. 지금 이 노트북은 그 노트북을 켰을 때 그 소음이 너무 불편해서 이 소음을 줄이고자 꾸민걸 PC에 방문을 해주셨는데, 소음적인 부분도 있었지만 또 다른 부분이 문제가 또 있었고, 그거를 어떻게 조치했고 해결을 했는지 한번 알려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혹은 비슷한 어, 이상 증상이 있는 노트북을 쓰고 계신다 그러면은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가져오신 노트북의 외관 사진입니다. 이렇게 삼성 제품이고요. 뭐 i3 있고, 그다음에 한번 노트북을 한번 켜봤어요. 처음에는 소음은 나지 않았는데 이렇게 바로 바이오스로 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노트북을 켰는데 바로 바이오스로 진입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크게 여러 가지 이상 증상들에 대한 원인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흔한 게 뭐냐면 SSD가 인식이 안 되는 겁니다. 부팅 장치를 인식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물론 소프트웨어적인 문제도 있고 하드웨어적인 문제가 있어요. 소프트웨어적인 문제라면 그냥 파티션이 초기화가 됐거나, 아니면 바이오스 상에서 그 부트 셀렉트, 부팅 순서를 조금 이상하게 했거나, 아니면은 부팅 방식이 좀 틀렸거나 했을 때 바로 부팅 장치를 찾지 못하고 이렇게 바이오스 화면으로 진입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물리적인 경우, 그냥 기계적인 결함이에요. 그냥 SSD가 고장이 났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은 보니까 정상적으로 부팅이 안 되고 이렇게 바이오스 상으로 바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지금 이렇게 되면은 여러 업체들이나 뭐 출장 업체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SSD 불량을 의심을 하고 SSD 교체를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갖고 계시는 업체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대부분 다 그렇게 하실 거고, 저는 고객님의 자료부터가 조금 우려가 됐었어요. 왜냐? SSD 교체가 이루어지게 되면 지금처럼 인식 불량인 것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살리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일단은 저는 그렇게 어쩌지 하는 생각으로 한번 또 점검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한번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부팅 장치가 전혀 없어요. 그죠? 알 수 없는 장치, 그 부팅 장치가 없다고 이렇게 메시지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한번 노트북 뒷판을 한번 뜯어 봤습니다. 그리고 이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제가 뜯으면서도 느낀 거지만 이따가도 제가 사진을 다 찍어 놨거든요. 일단은 이거를 뜯으신 분, 초기에 뜯으신 분의 조금 실수가 몇 가지가 보였는데 그것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뜯어보니까 되게 간결해요. 노트북이 조금 되게 콤팩트한 사이즈의 노트북이 것도 있지만, SSD가 여기 조금 보이고 있죠. 뭐 아이플렉스라는 거고, 저도 또 들어보지 못한 회사 거고요. 그 다음에 소음 같은 경우는 여기서 나는 거죠. 쿨러. 자, 한번 볼게요. 한번 SSD를 뜯어가지고 제 이제 꾸민거 PC에 테스트용 PC에다가 한번 물려보니까 정상적으로 인식을 해요. 다행히도 모든 게 정상이었고 또 데이터도 다 살아있어요. 와, 그때는 저는 다행이다. 데이터가 다 살아있다. SSD 교체는 필요가 없겠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일단은 안심이 되었던 거죠. 괜히 이제 소음 때문에 오셨는데 또 다른 문제, 복합적인 문제 때문에 추가적인 비용이라든가 또 다른 부품의 또 교체까지 이루어지게 되면 되게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죠? 지금은 SSD는 정상이었다. 데이터도 다 살아있었다. 이걸로 제가 판가름을 했고요. 자세히 보니까 모든 게 다 정상 나왔습니다. SSD 교체는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의심해야 될 거는 바로 인식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인식되는 커넥터 부분을 한번 자세히 한번 봐요. 뭐 핀이라도 휜 게 있나 없나, 아니면은 이물질이 들어가 있나 없나. 이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2012년 모델로 지금 따지고 보면 한 13년 차 들어가는 건데, 어차피 i3 기반이고 그다음에 뭐 CCTV라든가 이런 거 할 때는 전혀 문제가 없는 노트북이에요. 성능상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메모리도 8기가로 하신 것 같고, 어쨌거나 지금 커넥터 부분을 한번 봤는데 다행히도 메인보드 커넥터 부분은 정상이에요. 제가 메인보드부터 본 이유가 뭐냐면, 이게 만약에 불량이 났다 그러면은 큰 돈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죠? SSD야 뭐 사실 이거에 비하면은 큰 비용은 아니니까 일단은 메인보드 쪽에 연결되어 있는 커넥 부분은 다행히도 정상이었다. 그리고 이쪽 부분도 제가 칫솔로 한번 클리닝을 한번 해줬어요. 접점 불량을 의심을 하고, 그 다음에 SSD도 지금 보니까 이렇게 있는 금속 부분들도 제가 한번 깨끗하게 한번 청소를 하고 다시 재장착을 하려고 보니, 이거 전에 있던 분께서 원래 이제 SSD로 이제 하드에서 SSD로 교체를 하신 것 같은데, 아마 하드에서는 이거를 잘 이제 장착하기 위해서 가이드가 존재를 했을 건데 그 가이드를 미처 여기다가 장착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냥 하드 빼버리고 그냥 SSD만 장착하고 덜렁거리네? 그냥
양면 테이프로 그냥 마감해서 출고를 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근데 이것도 다 됐죠. 양면 테이프가 끈적임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고 그냥 안에서 놀았던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저는 이제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테이핑까지 다시 하고 해서 단단하게 고정을 시켜 놓고, 그 다음에 유격 없이 커넥 부분과 SSD도 딱 밀착시켜서 제대로 장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음적인 부분인데, 일반적인 쿨러, 뭐 시스템 팬 쿨러 같은 경우는 정비가 굉장히 쉬워요. 뭐 베어링 오일을 그냥 주입을 하면 되는 건데,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교체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교체하는 비용도 이거 같은 경우는 보편적으로 호환성이 좋은 팬 사이즈는 아니에요. 시스템 쿨러 같은 경우는 뭐 120mm, 뭐 130mm 이렇게 규격이 정해져 있는데,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제 짝에 맞게끔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가지고 이거랑 똑같은 거를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저도 시행착오를 굉장히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노트북 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정비를 해서 사용할 수가 있을까 해서 제가 이제 베어링 오일을 이제 주입을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다소 많이 가려져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는지.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나중에 시간이 되면 노트북 같은 경우는 어떻게 조치를 하는지 한번 제가 영상 한번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결론은 베어링 오일을 주입을 했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일반 거랑 그냥 뒤에 거 스티커 하고 나서 그냥 안에다 베어링 쭉 짜놓고 덮고 그런 게 아니에요. 얘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뭐 아예 막혀져 있다 그러면 드릴로 뚫거나 아니면 열로 해가지고 뭐 클립 같은 걸로 딱 라이터로 지져가지고 딱 구멍 뽕 내고 거기다가 베어링 주입하고 오일 주입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얘는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자, 이렇게 베어링 오일까지도 주입을 하고, 지금 물기가 살짝 있죠. 이건 베어링 오일입니다. 간혹 가다가 소음이 많이 나가지고 그냥 여기에다가 그냥 전체적으로 WD-40을 뿌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WD-40 아시죠? 칙칙 뿌리는 거, 뭐 녹 제거도 되고 그다음에 소음 날 때 뿌리시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WD-40하고는 별로 친하지가 않습니다. 저도 간혹 가다가 이제 소음이라던가 어떠한 문제 때문에 AS를 받게 되면 WD-40을 막 뿌려가지고 오신 분들이 많이들 계시는데, 플라스틱하고 WD-40은 별로 친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알아두셨으면 좋은 하나의 팁입니다. WD-40은 컴퓨터에 쓰지 않는 것이 좋다. 플라스틱이 있는 부분. 쿨러랑은 무관한 저는 그 액체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다른 데 뭐 자전거 체인이라든가 이런 데 쓰면 좋잖아요. 그죠? 근데 플라스틱이라고는, 그리고 고무 여기하고는 별로 친하지가 않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번 전원을 한번 켜보니까 다행히도 이 메시지 같은 경우는 SSD를 인식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전에 아마 강제적으로 한번 꺼졌거나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아니면은 컴퓨터를 켜놓고 다니시다가 그냥 이제 컴퓨터가 꺼지고 나서 다시 켰을 때 이런 메시지가 뜨죠. 지금은 하드 디스크를 자체적으로 검사를 하고 진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 시간이 지나니까 이렇게 정상적으로 바탕화면이 떴습니다. 보통은 제가 바탕화면을 가림 처리를 하거나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뭐 개인적인 자료들이 많이 갖고 계시니까 그냥 뭐 깔끔해서 그냥 아예 그냥 보여드립니다. 그냥 이렇게 정상적으로 됐어요. 자, 그렇다면 일단은 문제는 해결이 됐어요. 하나, 부팅이 안 되고 부팅 장치를 찾을 수 없었던 문제는 아주 다행히도 그냥 접점적인 부분이었다. 그거를 제대로 고정시키고 하니까 정상적으로 됐고, 두 번째는 이제 소음 때문에 오셨으니까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서, 원천적으로 돌아가서, 이 사장님은 저한테 오신 거는 소음 때문에 오셨어요. 소음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기초적인 진단과 정비가 다 끝난 상태고요. 이 고객님께서는 원래는 PC의 쿨러 소음 때문에 오셨는데, 아까처럼 켜다 보니까는 자꾸 바이오스 화면에만 들어가고, 그래서 제가 뜯어서 보니까 그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을 한 것 같고, 한번 출고 전에 마지막 테스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전원 한번 켜볼게요. 자, 불 들어오고 있고요. 자, 윈도우에 또 진입을 하는지 이렇게 진입을 하고 있고, 이거는 그 사장님이신데 매장에서 그 CCTV 전용으로 이제 사용하고 계시는 노트북입니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부팅이 됐고요. 지금 소리가 굉장히 조용하죠? 그렇다면 팬이 안 도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까봐 뒤 뚜껑을 아직 제가 안 덮었어요. 이렇게 켜졌고 팬 도는 것까지 보여드릴 겁니다. 자, 여기 열심히 팬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쿨러를 원래 교체를 하면 좋은데, 쿨러 가격이 상당히 비싸고 다 이렇게 내려오지가 않아요. 다 짜져서 내려오는 거잖아요,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제가 교묘하게 베어링 오일
주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조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요거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요거 베어링 오일 제가 나중에 시간 되면은 노트북용, 얘는 조금 많이 까다로워요. 노트북용은 어떻게 주입을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지금 꺼졌죠. 왜냐? 꺼진 이유 아시죠? 어느 정도 열이 식었기 때문에 꺼진 거고, 얘는 돌다가 멈추고 하게 됩니다. 또 얘가 이제 작업을 하고 열받게 되면은 또 돌아가게 됩니다. 노바닥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정상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제 뒷뚜껑 덮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상적으로 화면도 들어오고 솜도 많이 줄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다시 이제 뚜껑 열 때도, 원래 이 PC 같은 경우에는 그 사장님이 옆에 계실 때 제가 조치를 해서 드리려고 했는데, 갑작스럽게 그냥 부팅이 안 되고 하는 문제까지 복합적으로 생겨가지고, 또 사장님께서 또 제 편의를 봐주시려고 그냥 옆에 있으면은 아무래도 작업에 대한 집중도도 떨어지고 뭔가 서두를까봐 이렇게 먼저 가셨었는데, 어쨌거나 같이 계실 때 한번 제가 뜯어봤어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왜 이렇게 돼 있냐면, 잘못 뜯으셨어. 왜 그러냐면, 이 노트북 뒷판에 보면은 원래 이렇게 생긴 고무가 있어요. 고무가 있는데 이거를 나중에 하신 거예요. 이 고무부터 뜯고 나면은 그 안에 나사가 있거든요. 그 나사를 풀게 되면 옆에가 이제 자연스럽게 푹 하고 빠지는데, 이거 고무를 안 떼어내시고 그냥 나사를 풀지 않고 힘으로 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좀 이상하다 해가지고 나중에는 이게 이 고무를 이제 떼신 거고, 이걸로 인해서 여기에도 약간 힌지에 대한 약간 유격이 조금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노트북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H 어쩌고 저쩌고, H 어쩌고 저쩌고. 여기에는 나사가 있다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없죠. 여기는 나사가 없어요. 얘를 굳이 떼실 필요는 없고, 그 다음에 양면 테이프로, 아주 강력 양면 테이프로 붙어 있는데,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노트북 같은 경우 여러 번 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강력 접착제로 아주 살짝만 해가지고 딱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뒷판을 볼 때 이 뒷판의 이 고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중요한 이유도 한번 짤팁으로 제가 알려드리는데, 이 고무 밑판이 없다 그러면은 아예 노트북이 바닥에 밀착이 돼 있어요. 여기 숨구멍이죠. 숨구멍, 여기 보이시죠? 이 숨구멍이 바닥에 밀착이 돼 있다 그러면 열이 바깥으로 배기가 안 되고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안에서. 그러면은 계속 쿨러 팬은 최고의 RPM으로 계속 달리게 되면서 또 소음도 발생하게 되고 쿨러에 대한 수명도 상당히 줄어들게 됩니다. 첫 번째는 발열적인 때문, 배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약간의 높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컴퓨터에 대한 진동과 이제 흔들림. 만약에 타자를 치는데 자꾸 미끄러져. 얼마나 짜증나요. 그죠? 그 다음에 진동 같은 경우에는 딱 컴퓨터가 일자로 딱 돼 있고 나서 이제 팬이 돌아가게 되거나 하면은 아무래도 진동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게 조금 곁다리로 돼 있다 그러면 쿨러에 대한 수명도 기대할 수도 없고 짧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제가 뒤에도 다 제대로 마무리를 했고 뒷면도 한번 싹 닦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그냥 출고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했는데, 액정을 한번 보니까 이렇게 먼지가 조금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먼지도 어떻게 청소를 했을까요? 이렇게 보이시죠? 이거를 이렇게 깔끔하게 청소를 했으니까, 이거는 원래 기스가 있었던 거예요. 제가 한 게 아니고 원래 이렇게 기스가 있었고, 옆에 있는 끈적끈적한 테이프 같은 거 있었는데 그거는 한번 물티슈로 한번 더 제가 한번 닦았었고요. 이렇게 마지막으로 액정까지도 깨끗하게 하고 키보드도 한번 닦고 하니까 이제 말끔하게 이렇게 소음도 안 나고 조용하고 할 수 있는 가능한 선에서 제가 소음을 줄여놨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오래오래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쿨러의 소음 때문에 오셨는데 다른 것까지 복합적으로 생겨가지고 저도 많이 당황했었는데, 다행히도 이렇게 잘 끝나서 저도 굉장히 뿌듯합니다. 이거에 대한 비용은 저는 45,000원을 청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이제 정비와 수리를 했으니까, 만약에 SSD까지 교체가 이루어져야 됐다 그러면 굉장한 비용이 발생을 했을 텐데, 아무튼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 아무튼 제가 오늘 정비한 이 노트북으로 앞으로도 오래오래 고장 없이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하시는 사업장도 늘 번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